19th century novelists, and here is the clue. 연산 장치인 컴퓨터가 인간의 두뇌를 모방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인공지능으로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 학습, 자기 개발 등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Now we come to Watson, who is Bram Stoker, and the wager, a total of $77,147. 최근 정보기술 분야에서의 화두는 세계적인 IT 업계들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인수다. 구글은 인공지능 분야 스타트업 딥마인드를 한화 약 4,300억 원에 인수했으며 페이스북은 뉴욕 주립대학에서 인공지능을 전공하는 얀 레쿤 박사를 섭외했고 야후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주로 활용하는 사진 분석 기업인 룩플로우를 인수했다. 이들이 이토록 인공지능 기술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인공지능의 현황과 그 미래를 알아본다. 지난 2003년 미국 뉴욕 캘리포니아 등지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전기 사용량이 전력 공급량을 초과하면서 모든 전력 시스템이 정지한 이른바 블랙아웃 현상으로 당시 미국 동북부 전역과 중서부, 캐나다가 삽시간에 암흑으로 덮였고 5,200만 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265개의 발전소가 작동을 멈췄다. 손실액은 무려 6조 원이 넘었다. 최근 해마다 여름이면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하는 우리나라 또한 블랙아웃의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 2011년 9월 15일 한국은 갑작스러운 정전 사태로 전국 162만 가구의 30분 이상 전기 공급이 끊어졌었다. 이른바 9.15 전력 대란은 전력 공급을 한시적으로 끊는 강제 순환 단전을 통해 블랙아웃을 겨우 막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전력 수급 비상 문제가 이슈화되며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바로 스마트 그리드다. 스마트 그리드란 기존의 발전, 송전, 배전, 판매의 단계로 이루어지던 단방향 전력망에 정보기술을 접목해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스마트 그리드로 연결된 전력계와 각종 전기기기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옛날 전력망은 먼 데 있는 해안가에 있는 큰 대형 원자력, 수력, 화력 같은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또 그것을 철탑과 같은 수송 설비를 통해서 가정으로 운송해서 이렇게 쓰는 그런 단방향성, 일방향성으로 이제 에너지를 썼는데 미래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집집마다 태양광과 같은 그런 소규모의 발전원을 다 가질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이럴 때에 그런 신재생 에너지를 다 전력망에서 다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거를 수용을 해서 또 피크 전력도 조절하고 이런 기능을 다 하고 또 고객들한테도 그 고객들이 쓰고 있는 전력 사용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또 알려줍니다. 지금 쓰시는 전기량이 얼마고 또 단가는 이렇게 비싸고 쌉니다. 이런 정보를 줌으로써 전기 소비 절약을 또 유도할 수 있고 그게 바로 스마트 그리드라는 거죠. 국내 최초로 지능형 전력망인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을 구축한 곳은 한국전력의 구리 남양주 지사 건물이다. 스마트 그리드 스테이션이라 이름 붙은 이곳은 전력 계통 운영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태양광 등의 신재생 에너지, 전력 저장 장치, 지능형 전력 계량 인프라와 건물 자동화 시스템 등을 통합적으로 제어하는 스마트 그리드 운영센터다.
1층 로비에는 실시간으로 건물 전체의 전기 사용량을 파악해 실시간으로 사용자에게 건물의 에너지 흐름을 알려주는 종합 상황판이 설치돼 있다. 이를 통해 전체 에너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다. 지금 첫 번째로 보시는 시스템 구성도가 지금 저희 지사 사옥을 갖다가 간단하게 도식화하는 회원입니다. 지금 층별로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전체적으로 전력과 통신선들이 어떤 형태로 이 스마트 그리드 스테이션이 시스템이 구성됐는지를 보실 수 있도록 표현해 놓은 거고요. 저기 하나하나 아이콘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그 설비에 대한 실제 사진 같은 것들이 이렇게 뜨면서 보시는 분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는 화면이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태양광이나 ESS 시스템이 저희 한전 쪽으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전력이 사용되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 있는 화면입니다. 우리가 이곳을 방문했던 날 5,300평방미터 크기의 이 건물이 소비하는 총 전력은 107.96kW. 이 가운데 96.9kW만 한전이 공급하는 전기를 쓰고 나머지는 자체 생산하고 있는 전기로 충당하고 있었다. 건물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와 전력 저장 장치를 통해서다. 그 시스템 원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태양광에서 발전한 전력을 전력 저장 장치, 즉 전지에 이어서 나중에 필요할 때 빼쓰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사람 혈관과 같이 온 지역에 있는 센서들을 이용하여 공급된 전력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 전력을 이용하여 어느 부분에 전기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든가 아니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판단을 해서 컴퓨터가 자동으로 그 부분을 사용자에게 경보를 띄우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급된 전력이 어느 장소에서 사용됐는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건물 전체에 사람의 신경망과 같은 센서들이 부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화장실 비대의 전기 사용량까지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나 비데를 켰다, 사람이 앉았다 그러면 갑자기 그 전력량이 증가가 되겠죠. 그 증가된 전력량이 컴퓨터로 바로 감지가 됩니다. 그럼 평상시에 사용되는 전력량보다 갑자기 전력량이 증가된 개소가 있다. 그러면 이 이유가 뭐냐 이걸 찾아서 이게 납득되지 않은 상황의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경보를 띄우게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그의 현장을 방문하여 그 상황을 처리함으로써 에너지 절감을 도모하게 됩니다. 건물 전체에 설치된 센서들은 전기량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뿐 아니라 실내의 밝고 어두움을 지능적으로 판단해 실내 밝기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다. 태양광 발전 설비에 설치된 조명 센서를 이용해서 외부의 일사량을 측정하고 일사량에 맞도록 조명을 제어하는 원리다. 또한 일간 전력 소비량과 연간 전력 소비량을 분석함으로써 전력 피크 시간대를 예측하고 전력 부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인공지능 기법 중에 신경회로망, 뉴럴 네트워크라는 그런 툴이 있어요. 그런 걸로 과거의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면 이 건물의 평일의 부하 패턴은 이렇게 생겼고 토요일 일에는 또 사무실에 사람이 없으니까 평탄한 부하 패턴을 가지고 있겠죠. 이런 것을 인공지능을 위해서 패턴을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금일 부하는 얼마가 될 거다 하는 것이 자동으로 산출되는 겁니다. 이 테크닉에 적용되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 그중에 특히 우리는 그 신경회로망, 뉴럴 네트워크라는 것을 이용해서 부하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많이 쓸 때를 대비해서 배터리에 저장을 해놓고 또 적게 쓰는 시간대에는 배터리에 전력을 저장해놓고 이렇게 운전을 하는 거죠. 이를 통해 한전 구리 남양주지사가 절감하는 전력은 연간 약 25,000kW,
피크 전력의 5%와 연간 전력 사용량의 10%를 절감하는 셈이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500만 원 정도의 전기 사용 요금을 매년 절감할 수 있는 수치다. 미국 전력연구소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향후 20년 동안 스마트 그리드 사업에 5천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이 투자로 얻을 수 있는 에너지 절감액이 무려 2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그리드가 최악의 전력난을 막을 수 있는 답인 셈이다. 현대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지하철 등의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제한된 실내 공간에서는 오염된 실내 공기의 노출을 통해 각종 호흡기 질환과 인체의 생화학적 부작용 등 건강상의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내 공기질의 중요성이 최근 점차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국내 연구팀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실내 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오랜 기간 연구해왔다. 또는 공기 유수기라든가 자동으로 그런 가운데 지난 2007년부터 지하철 역사와 터널의 공기질 개선을 위한 연구 사업을 진행해온 건국대학교 김조천 교수 연구팀은 마침내 지난해 10월 인공지능형 지하철 공기 통합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국내외 특허 등록까지 마쳤다. 이 시스템은 지하철 승강장, 대합실, 터널 등의 공기질을 측정하는 센서와 필터링 시스템을 설치해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바깥 공기 유입량, 필터 사용 여부, 에너지 소모 등을 자동적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공기질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인공지능형 통합 공기질 제어 시스템이다. 김조천 교수팀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미세먼지 필터링 시스템, 자동 공기 유동 장치 시스템 등 세부 기술도 각각 개발해 특허 등록을 마친 상태다. 미세먼지 필터링 시스템은 지하철 역사처럼 실내 공기 질 제어 장치를 설치하기 어려운 좁은 장소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다양한 공기 오염 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자동 제어 시스템이다. 특히 외부 환경에 따라 자동으로 필터를 기울이며 필터 수명을 연장시켜 운영 비용도 아낄 수 있다. 예를 든다면 황사와 같이 미세먼지 농도가 실내 환경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 자동으로 필터가 90도로 세워지고 눈이나 비가 올 경우에 그 농도값이 기준치 이하일 경우에는 45도로 세워져서 에너지 전력과 공기질 개선을 동시에 이룰 수 있고 더 나아가 필터 수명도 크게 연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의 경우 국내외 특허 등록을 마친 상태이고 해외에서도 아직 개발되지 않은 신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미국이나 중국 등 지하철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외국에 수출될 경우 수출 증대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1호선과 같이 오래된 지하철의 경우엔 역사와 역사 사이 환기팬이 없는 자연 환기 구간이 많다. 자동 공기 유동 장치 시스템은 이러한 1호선 터널 구간에서 열차가 달려올 때 발생하는 열차풍을 이용하는 것인데 중앙 제어가 가능한 소형 제트팬을 자연 환기구 부근에 설치해 평상시에는 공기질 개선에 활용하고 터널 내 화재가 발생할 경우 높은 재현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지하철을 운영하는 모든 나라가 공기질에 관한 문제점을 고민하는 만큼 향후 기술의 수출도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민들의 지하철 문화 또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하철 공기질이 개선됨으로써 국민들의 지하철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많은 문화 행사도 지하철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은 실내 공간이라면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는 대단히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I'm the best. 헐리우드의 슈퍼히어로 영화 중 하나인 아이언맨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최첨단 기계 슈트 덕분이다. 아이언맨이 쓰는 헬멧에는 다양하게 변화하는 적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내장돼 있다. 또한 평범한 주인공이 기계 슈트를 입으면 슈퍼맨이나 스파이더맨처럼 초자연적인 힘을 지닌 영웅으로 변신한다. 영화 속에서나 일어날 것 같은 일이지만 아이언맨 전투복은 스크린 밖에서도 구현되고 있다. 인간의 근력을 수십 배 이상 강화해주는 인조 근육형 하지 근력 증강 슈트는 미군에서 이미 실험 단계에 있다.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학기술원에서는 상지 기능의 근력을 대체하는 근력 보조 슈트를 선보였다. 근육의 힘이 부족한 근육병 환자나 뇌졸중,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 등 물건을 들거나 본인의 팔을 들어 올릴 정도의 힘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장치다. 이 로봇은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상지 기능의 근력을 보조해주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시켜주는 원리를 지녔다. 의도 파악을 통해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려 하는지를 지능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사람이 이제 움직이려고 하면 약간의 힘이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이 모터 앞에 있는 토크 센서라고 있습니다. 약간의 힘을 주면 여기 센서가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이 사람이 움직였다라는 걸 알고, 그런 센서들이 조합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인다, 손목을 움직인다, 뭐 손가락을 움직인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EMG 센서라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근육에서 나오는 신호인데, 사람이 동작하기 전에 이제 근육을 움직여서 이제 동작을 하면 근육에서는 전기 신호가 나와요. 그래서 그 전기 신호를 가지고서 이 사람이 움직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그 센서가 있죠. 그 안에서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탑재가 돼 있는 거죠.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 이 모터는 어떻게 움직여야 사람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걸 이제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상지 근력 보조 로봇을 착용한 채로 물건을 들었을 때와 착용하지 않은 채로 물건을 들었을 때의 힘의 크기를 근전도 검사를 통해 확인해 보았다. 이를 통해 로봇을 착용하지 않고 물건을 들었을 때 근육의 반응이 훨씬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람은 똑같은 힘을 주더라도 팔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힘을 주는 크기와 방향이 달라진다. 이러한 사람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치는 포텐시오미터라는 위치 센서다. 로봇의 관절마다 관절이 몇 도의 각도로 돌았는지를 측정해 이를 통해 어느 방향으로 힘을 줘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래서 이런 겁니다. 컵이 이렇게 있죠. 만약에 컵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외골격 로봇은 뭐냐면 컵을 밀면 밑에 있는 센서가 이 사람이 지금 미는구나 이쪽 방향으로 알아내고 액추에이터가 그 방향으로 쫙 가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힘이 들겠죠. 그 원리입니다. 이 원리로 물건을 드는 것은 물론 글씨를 쓰는 것도 가능해진다. 아직 근력 보조 로봇은 병원처럼 갖춰진 환경에서 재활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정도다. 하지만 이 로봇으로 인해 움직임이 힘든 환자들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움직임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건
참 반가운 일이다. 로봇은 계속 진화하고 있다. 언젠가 로봇이 인간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면 감정 교류는 로봇에게 꼭 필요한 기능이다.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이 꿈꾸는 가장 궁극적인 모습의 로봇을 현실 속으로 데려오고 있다. 국내에서 개발된 키보는 일반적인 휴머노이드 로봇과 달리 얼굴이 달려있어 감정 표현이 가능해 인간과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로봇이다. 키보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감성 교류가 가능한 두 발로 걷는 휴머노이드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키보를 만든 이유는 그러니까 인간이 꿈꾸는 가장 궁극적인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을 꼭 닮은 로봇이죠. 그래서 로봇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에게는 가장 최적의 연구용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들을 다 구현해서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러한 로봇이죠. 가장 인간적인 로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키보는 웃고 울고 찡그리는 등 사람과 눈을 맞추고 대화를 하거나 10가지 이상의 표정을 지을 수 있다. 또한 사용자에게 물건이나 꽃을 전하고 호응을 하는 등의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선물만 드리긴 조금 아쉬워요. 제가 한번 안아드릴게요. 앞으로 와를 말한 거니? 그뿐 아니라 키보는 사용자의 음성을 인식하여 스스로 동작하는 것이 가능하다.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를 말한 거니? 맞아. 알았어. 옆으로. 뒤로 갈게. 이 정도쯤이야. 키보는 사용자의 얼굴, 위치, 장애물, 움직이는 물체를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와 음성, 소리가 나는 방향의 감지 등 기본적인 인식 기술을 탑재하고 있어 인간의 행위들을 모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인식 기술로 키보는 노래에 맞춰 입 동작을 보이는 립싱크도 선보일 수 있다. 립싱크는 우리가 언어를 발화하는 데 있어서 보면 모음 체계를 따라갑니다. 아에 우에오 모음 체계로 인해서 입 모양이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단어를 말할 때 아, 이 하면 아와 이라는 그 모음에 의해서 입 모양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단어를 분석하고 이거의 모음 체계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스스로 분석을 해서 아, 이거는 이 모양이구나, 이 모양이라고 해서 그 싱크를 잘 맞춰가지고요. 그러니까 발음이 나오는 그 순간을 잘 맞춰서 그 모양을 내주는 거죠. 그런 원리로 립싱크를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로봇은 굉장히 좋은 수준의, 세계적 수준의 립싱크 기술이 가능합니다. 물론 현재의 키보는 사람과 어느 정도 감정을 교류하는 흉내를 낼 뿐 사람처럼 완벽한 감정 교류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기능들만으로도 인간에게는 많은 도움이 된다. 걸어와 미소를 지으며 위로의 말을 건네는 로봇이 바퀴를 타고 굴러와 녹음된 목소리를 풀어주는 로봇보다 훨씬 더 위안이 될 테니 말이다. 로봇이 궁극적으로는 인간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상호작용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라고 볼 수가 있죠. 일단 로봇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하는 상황 정보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나간 말과 다음에 오는 말의 문맥 관계를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야
말이 끊기지 않고 지속되는 거죠. 그것도 쉽지 않은 거고요. 뭐 그런 지능, 지식 정보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술적으로도 뭐 소음이 있을 때 그 소음을 극복하고 인식하고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도 역시 아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서로 얘기하는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치고요. 그런 것들이 해결되려면 아직 굉장히 오랜 기간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은 단순한 그러니까 상황에 맞는 답 정도 하고 거기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이다 생각하면 맞으실 겁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지능형 로봇을 보여주었다. 소소한 가사 일을 돕는 가사 전담 주방 로봇 시로스다. 시로스는 물건을 인식하는 기능이 가능한 고지능형 로봇으로 고난도의 손가락 움직임과 자유롭게 움직이는 양팔을 이용해 오이를 썰고 냉장고에서 물건을 꺼내오는 심부름이 가능하다. 사용자는 명령만 내리면 된다. 인간이 아닌 로봇이 샐러드를 만들어내는 모습이 화면으로 보기엔 간단하고 손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친다. 직관적으로 행위를 하는 인간과 달리 로봇은 행위를 통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계산해서 최적의 길과 최적의 행동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뭐 냉장고에 가서 뭘 꺼내온다 그러면 냉장고가 어디 있는지를 방 안에서 알아내야 되거든요. 그걸 알아내려면 사람은 직관적으로 뭐 이해하고 그걸로 다가가지만 로봇 경우에는 이 집안의 지도를 그립니다. 그래서 문이 어디 있고 냉장고가 어디 있으니까 내가 어떤 길을 따라서 가면 냉장고에 가겠다라는 걸 다 계산을 하고요. 가는 길에 부닥치지는 않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한 다음에 가장 최적의 길을 찾아서 냉장고를 찾아서 그 앞에 쓰고 문을 어떻게 열 건지 팔을 여는 각도를 다 계산하고 하는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치죠. 팔 움직임도 그걸 잡으려면 내가 어디랑 부닥치지 않으려면 이런 모션을 만들어서 가까이 다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모션 플래닝 기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컴퓨터 내에서 그 로봇이 작업하는 환경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물체들하고의 충돌 같은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가장 적합한 그 패스, 그러니까 길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처럼 사람과 감정을 교류하며 상호작용을 하고 가사일을 돕고 심부름을 하는 등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해 로봇의 지능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른 향후 인간의 삶은 현재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는 로봇에 방대한 지식을 탑재하는 것이 가능해져 노동을 담당할 뿐 아니라 분야별 전문가적인 조언을 해주는 다양한 용도의 지능형 로봇이 출현해 인간의 영역을 대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능형 로봇이 인간의 모든 영역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로봇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진화된 삶을 더욱 편리하게 보조할 뿐이다. 일반적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로봇을 동반자로 활용하여 지적 노동을 분담하는 로봇과 공생하는 사회적 환경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데이터 및 지식의 축적 및 검색은 기계가, 이를 활용한 고급 추론, 추상적인 추론 기능 등은 인간이 감당하는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뿐 아니라 지능형 로봇의 발달은 산업구조의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대체하게 되는 기존의 일자리는 없어지더라도 새로운 대체 업종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예전에 마차와 인력거에 관련 노동자들은 자동차가 생기면서 일자리를 잃었죠. 그러나 자동차 생산, 설계, 수리 등의 많은 고급 일자리들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원래 일자리는 없어지겠지만 인공지능 제품을 설계, 개발, 수리하는
고부가 가치의 일자리는 인공지능 제품을 이용한 서비스 사업과 같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세계 최대의 인터넷 검색 서비스 기업인 구글의 회장 에릭 슈밋이 올해의 중요한 트렌드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계를 꼽았다. 빅데이터에 기반한 인공지능 기계들이 경영적 판단과 제품 생산 과정에 개입해 비즈니스 양상을 바꾸는 일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이란 얘기다. 빅데이터는 수십에서 수천 테라바이트에 달하는 방대한 데이터의 소유와 규모의 경계를 넘어 사회적으로, 기업적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데이터와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정보화 기술력을 말한다. 또한 생성된 지식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거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정보 기술로도 그 의미가 확장되었다. 우리는 빅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찾았다. 이곳에서 우리는 빅데이터에 기반해 그 속에 숨겨진 이슈나 통찰력을 분석해내는 시스템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소셜 빅데이터에서 특히 뉴스, 블로그, 트위터 데이터들을 매일 실시간으로 수집을 해서 그 빅데이터 속에 숨겨진 이슈, 통찰력을 분석을 해내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기계가 대중의 빅데이터에 숨겨진 오피니언을 분석을 해내고 그리고 이슈의 기간 전후로 대중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와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기계가 스마트하게 리포트를 써내는 기술을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기업에서 이제 신제품을 개발하는 전략을 도출한다든지 또는 이제 공공 쪽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기존 정책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리고 대중이 이 현행에 대해서 어떻게 긍정적인,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거를 상시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선제적으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의사결정 시스템입니다. 이런 시스템의 개발로 수많은 기업들이 최근 빅데이터를 활용해 홍보나 마케팅 전략을 펼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보여지는 글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문서들로 소비자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국내 유명 제과 제빵 기업은 빅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날씨가 변하면 제품 선호도가 바뀌는 것을 확인하고 날씨 판매 지수를 만들어 점포에 실시간으로 제공했다. 결과는 도입 한 달 만에 조립빵 매출 30% 증가로 나타났다. 일본의 세계적인 의류 기업은 소비자들이 SNS에 올린 정보를 분석해 유행이 될 만한 제품을 한 발 앞서 선보였는데 얇고 가볍지만 따뜻하게 라는 컨셉의 기능성 의류를 출시해 전 세계에서 약 4억 장 판매의 고공행진을 벌였다. 빅데이터의 세계적인 기업 호튼웍스는 생각하는 인공지능을 완성하는 것이 빅데이터의 궁극적인 미래라고 했으며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시대에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술 확보가 국가와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만남으로 몸 바깥의 인공두뇌를 의미하는 엑소브레인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다. 엑소브레인은 사람과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의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인공지원 소프트웨어로 2017년에는 소프트웨어가 사람과의 퀴즈 대결에서 우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제 엑소브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텍스트 데이터를 다루는 모든 기존의 ICT 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특허 관련된 분야, 그다음에 의료 빅데이터 관련 분야, 법률 분야, 그리고 이제 매뉴얼, 항공 정비 매뉴얼 같이 방대한 데이터의 분야 같은 이런 여러 방대한 데이터에 대해서 지식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창조 경제를 도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신시장 창출뿐만 아니라 기존의 웹 검색이라든지 텍스트 마이닝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분석 쪽에서도 기존의 원천 기술에서 성능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원천 기술로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많이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4세대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쟁력 있는 핵심 원천 기술이다. 미래는 최고 성능의 인공지능 비서를 선점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세계 글로벌 기업들에는 인공지능을 둘러싼 전쟁이 시작되었다.